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5가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조금 공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동영상이 한 5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두 번째 채널은 어떤 채널이냐면요,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좀 어렵잖아요. 지금 진도도 벌써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채널에서는요, 영어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읽는 것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더 자세히, 더 공들여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영어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문법, 여행영어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한 대학 2채널에서 다뤘던 것보다 더 자세히 다루는 채널을 오픈했고요. 지금 막 영어 읽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채널 이름은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입니다. 네,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요,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요, 거꾸로 된 아주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동영상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거기 파란 색깔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요, 일단 뭐 너무 아직까지 쉽더라도요, 구독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벨에 저랑 같이 도달해서 더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뭐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온 단어는요, ACTION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이제 이런 거 읽으려고 제가 새로 만든 기초 채널 가서 또 영어 발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action, action. 자, 어떻게 들리셨어요? 네, 액션이에요. 액션. 우리 영화 볼 때 액션 무비 같은 거 많이 보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도 액션 무비 좀 좋아합니다. 액션이랑 좀 뭔가 수사물 같은 거 있죠. 범죄 수사라든지 범인 잡거나 좀 미스테리 같은 거 머리 써야 되는 그런 장르들 저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의 한 장르도 액션 무비가 있죠. 그래서 이 액션 하면은 어떤 움직임이 포함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동이라든지 동작 내지는 어떤 걸 수행하는 작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실제로 생활 중에도 많이 쓰여요. 저기 방송 촬영할 때 가면은 액션 딱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젊은 친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다가 내가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별달리 액션을 취하지를 않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액션, 어떤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액션, 액션.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션 영화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네요. An action film. 네, 액션 영화예요. 네, an action film. 또 그 밑에 보면은요, action cam이라는 걸 가지고 오고 제가 옆에다 한글로 액션 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액션 캠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 4, 5년 전부터 유행을 했는데 아주 작은 카메라예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고프로라는 회사의 제품이 제일 유명한데, 요새 이제 사람들이 시간도 좀 많아지고 여가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여가 활동 하는 것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개인 스스로 소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풍경을 찍고 싶다,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서핑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찍고 싶다 하면 액션캠이라고 해서 여기다 조그만한 카메라인데요, 좀 4, 50만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저는 없는데 이렇게 좀 달고선 찍으면 떨리는 것도 좀 덜 떨리고, 또 뭔가 이렇게 내 몸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크게 방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카메라들이 액션캠이라고 해요. 네, 캠은 캠코더에 이제서 줄여온 말로 보이고요. 그래서 액션캠이라는 종류의 카메라 종류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그 밑에 action plan, 이건 실제로 회사에서 좀 많이 써요.
어떤 걸 계획했으면,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탁탁탁탁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열흘 후에 뭐 하고, 한 달 후에 뭘 하고, 그래서 6개월 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action plan이라고 합니다. action plan이에요. 이 plan이라는 게 계획하는 걸 pla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되면은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이쁜 planner라는 거 사세요. planner. 자, plan은 계획하는 건데 planner 하면 계획하는 사람, 계획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연초에 다이어리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계획해서 세워서 쓸 수 있는 노트 같은 거 사시는데 그런 게 바로 플래너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 어떻게 액션 움직일지에 대한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 실행 계획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액션이 들어간 말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많이 갖고 왔는데 그 밑에 military 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military action. 자, military 하면 군사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military, 군대 얘기하는 거고요. action 하면 군인이 움직이는 거. 바로 군사 작전 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 작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에덴만 여명 작전인가요? 저희 납치됐던 배를 구했던 작전 있죠? 누구라고 하죠? 해적들한테 납치됐던 그런 작전들 빼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military action이 요새는 많지는 않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military action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military action 한번 해봤어요. 갑자기 저쪽 강화도 쪽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군인들의 총을 빼앗고 무기 같은 거 탈취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도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파주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파주 쪽에서 실탄을 가지고 나가서 검문 검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무척이나 무서웠었어요. 정말 떨렸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것들 military action이라고 합니다. 군사 아니어도요. 어떤 정부의 어떤 행동들 같은 것도 어떤 action, 어떤 회사의 action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Hollywood a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동 경기 하다가요. 우리 운동 경기 잘 안 풀리면 상대방한테 일부러 반칙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축구 같은 거 보면 다리 안 걸렸는데 엄청나게 크게 넘어진 것처럼 넘어져 버리는 것들을 Hollywood action이라고 합니다. 헐리우드 어딘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충무로 정도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미국 영화들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 영화 산업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미국 서부에 있는 헐리우드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과장된 몸짓이라고 해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다. 헐리우드는 미국 영화 많이 만드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에 ranking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어로 ranking이라고 읽어요. 한국말로 보통 우리가 rank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는 ranking이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ranking. 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순위 내지는 서열 정도가 돼요. 랭킹 하면 우리 이제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워 놓은 거를 랭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랭킹 가장 많이 쓰는 데가 FIFA 랭킹이에요. FIFA 랭킹.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는 축구라고 합니다. 왜냐면 축구는 가난한 나라도 할 수 있거든요.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올림픽보다 축구하는 월드컵이 더 돈도 많이 되고 시청률도 더 많이 나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피파 랭킹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지금 한 30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축구하는 걸 그 국가별로 축축축축축 순서 정해놓은 거 FIFA 랭킹. 자, 그 밑에는요. World University Rankings 하면 World, 세계, University, 대학, Rankings. 자, 순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제 세계 대학 랭킹에서 꽤나 그래도 이제 좀 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 세 개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별로 우리는 상관 안 했죠.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면 되고 2등이면 되고 했었는데 이제 국제 기준에 발맞춰서 그런 점들을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랭킹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요. rank, rank. 어떤 걸 평가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rank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rank 뒤에다가 ing 붙여서 어떤 순서나 서열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ank라는 단어에서 ranking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ranking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제가 YouTube ranking이라는 단어도 하나 가지고 왔죠. 유튜브도요. ranking이 있습니다. 뭐 구독자 순서대로 랭킹 매기기도 하고 또 비디오를 그러니까 영상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출판사 직원분께 제 유튜브 랭킹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제 랭킹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 지금 교육 관련 분야의 유튜브 랭킹에서 제가 지금 43등이라고 하네요. 아직 1년도 이거 안 됐는데 43등이라니까 너무 저 너무 기뻤고, 보면 이 영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전체 교육 있잖아요. 교육 관련된 컨텐츠들 유튜브에 워낙 많은데, 그 중에 43등이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30등으로 올라가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만족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단어 다 알고 있습니다. box 뭐죠? box. 박스요. 그리고 옆에는요. office. office. 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스와 office가 합쳐져서 box office가 됐어요. 자, box office 하면은요.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매표소 내지는 흥행순위라고 써놨어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박스오피스 많이 들어봤죠. 뭐 북미 박스오피스 1위, 뭐 아니면 전미 박스오피스 1위, 한국 박스오피스 1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다 영화관에서 들으셨죠. 네, 영화 관련된 광고라든지. 자, 이거 영화관에서만 쓰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전에 예전 영화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실 제가 예전 영화관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영화관 할 때 이렇게 사람이 그림으로 이렇게 막 뭐 그리잖아요. 포스터가 아니라 큰 대형 간판, 입간판 같은 거 큰 거 거기 영화관에서 그 그림 그리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죠. 예. 추억이 떠오르실 텐데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티켓은 어디서 팔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표를 사본 기억이 없어서 미국 같은 데 이제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네모난 박스가 하나 딱 있고 그 박스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서 앞에 이제 유리로 딱 돼서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 있고 돈을 주면 영화 티켓을 딱 주는 그런 게 바로 미국에서 흔히 보이는 영화관 그런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박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오피스라고 했대요. 저기는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박스 오피스야. 근데 이 박스 오피스가 영화관 그리고 영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흔히들 흥행순위 지금은 영화가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이 시간이 10월 28일입니다. 2019년이고요. 이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실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아마 지금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박스오피스 1등에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요. 그렇게 흥행하는 순위, 표가 많이 팔린 순위대로 탁탁탁탁탁탁탁 아까 어떤 거 있었죠? 랭킹 매겨놓는 걸 박스 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 매표소 파는 것뿐만 아니고 흥행순위 그냥 박스 오피스라고 하면 그냥 어떤 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에 대한 순위로까지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박스 오피스라고 쓰고요. 해외에서도 박스 오피스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 아마 그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극장 가서 영화 본 지가 근 1년이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밤에 저녁 늦은 시간에 아주 오래된 영화들을 보곤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설명드려야 될 거를요, 읽지 않고 그냥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보면 box office ranking이라고까지 제가 또 써놨군요. 예, box office ranking 하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 찾은 거는요, 지금까지 역대로 봤을 때 가장 랭킹이 높은 게 어떤 건지 찾아봤어요. 자, 전 세계의 영화 중에서는요, 그 물가를 감안하면, 예를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왔던 시기랑 지금이랑 쌀값을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였던 돈을 환산을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역대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네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등, 2등은요 타이타닉. 예, 제가 어릴 때 타이타닉 보고서는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도 나고, 혹시라도 안 보신 분 계시면 타이타닉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런 방식으로 한국 영화를 산정을 해 본다면요, 1등은 명량이라고 하고요, 2등은 극한직업이라고 하네요. 극한직업은 최근에 나온 영화이고, 명량은 이순신 장군 다룬 영화죠. 제가 사실 명량을 못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box office, 뭡니까 box office? 네, 잘 나가는 순서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순서로 영화 순위 매겨놓은 거 box office. 그리고 원래는 매표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거기를 얘기한다.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요, BACK예요. 자, 무척 쉽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bag 이라고 읽어요. bag. 자, 우리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bag.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 bag. 자, 한번 일단 따라해 볼까요? bag. bag. 자, 우리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뒤로라고 할 때 얘기할 때는 그 백입니다. 근데 백은요, 실제로 우리 등을 이야기할 때 좀 백이라고 해요. 등. 그리고 등 안에 있는 척추라든지 허리 역시도 그냥 영어로는 간단히 back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실제로 생활에서는 뒤쪽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죠. 여러분, 제 뒤쪽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밤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제가 원래 집에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 일을 할 때 저희 집에 노란 색깔 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열심히 책을 쓰면서 예전 영상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 영상에 들어가 있던 게 책으로 잘 옮겨질 수 있도록 옛날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데, 옛날 영상을 보다가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게, 옛날의 영상 속에 제가 지금보다 더 잘생기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옛날엔 잘생기게 나오고 지금 여기 사무실 얻어서 나와서 막 조명도 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이 훨씬 잘생겼어요. 지금 요즘 영상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제 백을 좀 바꿨습니다. 흰 색깔 불은 좀 최대한 없앴고요. 좀 오렌지 색깔 위주로 불을 조명을 좀 세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럴 때는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답정너라고 쓰는 말이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물어보는 걸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께 물어본 거는, 선생님, 오늘 더 잘생겨 보이세요? 아니면 선생님, 어떤 상황에서도 멋있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되는 그런 답정너였고요. 제가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목소리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인생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꼽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기분이 아주 좋고요.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백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back pain. 자, pain 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pain. 네, back pain. back 어디라고 했죠? 등. 네, 등 뒤쪽이 아픈 걸 back pain이라고 해요. 특히나 요통,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back pain이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또는 목이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운동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backpack 이라는 거 있어요. pack 하면 어떤 거, 짐 같은 걸 싸는 걸 pack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backpack 뭘까요? 등에다 짐 싸는 거? 우리 등에다가 메고 다니는 배낭, 가방 같은 걸 간단히 backpack이라고 하죠.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요. 자, 요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back to back. back to back. to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디를 향하여 내지는 무엇을 향하여 뭐 방향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나타낸다든지 그래요. 뭐냐면요. 등이 등을 향해 있는 거예요. back to back. 등이 등을 향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통상 back to back 하면요. 연속된 사건의 어떤 것들을 할 때 back to back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야구 시합 같은 경우에서요. 한 명이 나왔어요. 앞에서 홈런을 빡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빡 칩니다. 연속 2번 하는 것들을 back to back이라고 한다. 그래서 back to back 이런 얘기 어디서 들리면 이게 연속 2번 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단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background. 어떤 뜻이죠? 배경이라고 제가 옆에다가 써놨죠? 맞아요. 그 ground 하면은요 땅이에요. 자, 여기 뒤에 지금 바닥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뒤에 딱 보세요. 뭔가 바닥, 땅이 있는데 뒤에 있는 background, 그 사람이 걸어 다닐 때 계속 뒤에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그 사람 배경이죠. background, 가족이 또 background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뭐 학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쵸. 저 친구 background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력은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진 배경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뒤에 보이는 것 역시도 background가 맞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가진 background도 background고 눈에 보이는 것도 background고 우리가 그 친절한 대학 시작할 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할 때 음악이 흐르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맞나요? 네, 이 음악, 이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 역시도 background music이라고 합니다. background music, 배경 음악 똑같아요.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back은 제가 이제 뒤쪽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back 하면 이제 뒤쪽으로 가다는 뜻도 있어요. 뒤쪽으로 back. 마지막 단어 보면요. 영어입니다.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 the future 하면 미래죠. to 아까 어떻게 많이 쓰인다고 했죠? 어디로. 미래로 back 돌아가다. 라는 영어예요. back to the future.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왔는데 다시 미래로 back 하는 거예요. back to the future. 까지 배웠고요. 마지막 장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에는요, 제가 정말 자주 쓰이지만 좀 어려워서 여러분께 그동안 소개를 안 드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5번째 단어는요, 늘 여러분께 끼워 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EXPERIENCE.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습니까? experience라고 읽습니다. 어떻게요? experience. experience. 6자예요.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experience.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experience. 아주 좋습니다. 그게 P-E-R-I 때문에요. experience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experience가 맞는 거고요. 이 experience 하면은요. 어떤 거? 했던 경험,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good, 첫 번째 줄이요. good experience, 좋은 경험. exciting experience. exciting 하면 신나는 경험. 네, 좋았고 신났던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다가 꾸며주는 말 쓰고요. 나빴던 경험, 좋았던 경험은 행복했던 경험과 같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learn by experience. learn by experience. 네, learn 배웁니다. 어떻게요? by 무엇으로서란 뜻인데요. 수단을 얘기하죠. experience. 네, 경험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네, 진짜 경험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봐야 한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 learn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사실 제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새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래저래 새로운 거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들 정말 많이 하고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배우는 것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참 인생이 많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밑에요. job experience. job 어떻죠?
직업입니다. job, 일에 대한 experience, 경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경력직 직원 같은 거 뽑을 때 거기 딱 써놨어요. 어떤 일을 하셨었습니까? 당신은요? job experience 쓰세요. 직무 경험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마지막 줄에 보면요. customer experi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customer, 고객 experience, 경험. 요새는요. 고객들이 경험하게 만들고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기업들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로 돈 주고 파는 업체 같은 경우도 무료 강의들 많이 올리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좋으시면 결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 경험 같은 경우는요. Customer Experience라고 합니다. 고객은요. 커스터머예요. 자, 고객이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커스터머.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운 거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action. 움직이는 거, 행동, action. 군인들이 움직이는 건 military action, 군사 작전이고요. action cam 이라는 것도 배웠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는 action plan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ranking 배웠습니다. 피파 랭킹도 배웠고요. 대학교 랭킹도 배웠고요. 유튜브 랭킹도 배웠습니다. 자, 랭킹 그냥 순서대로 쭉 세워놓는 걸 랭킹이다. 자, 이 랭킹, 영화 랭킹을 탁탁 세우는 건 뭘까요? 박스 오피스입니다. 박스 오피스, 왜 박스 오피스일까요? 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했던 사람이 영화관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상징처럼 돼서 박스 오피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배웠고요. 등은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ack. 뒤쪽만 back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등이나 허리, 척추 같은 것 역시도 back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배경은요. background라고 했습니다. 등에 매는 가방은요. backpack이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좀 어려운 단어 가지고 왔죠?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단어는요. experience라고 한다. experience. 자, 그래서요. learn by experience. learn 배웁니다.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제 강의 계속 듣고 계시지만요. 혹시라도 제 강의 말고 어떤 영어가 들리는 경험들 있잖아요. TV라든지 돌리다가 유튜브에도 영어로만 이야기해주는 채널이 꽤 많이 있어요. 듣다가 단어 몇 개 들리는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랑 열심히 수다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오늘도 여러분 시간 남으시면요. 복습해 주시고요. 문법이나 회화 위주로 복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집안일 하실 때도 유튜브 채널, 이지 선생님 채널 틀어놓으시고 쭉쭉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전하실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